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 민주당 의원 167명 중 최소 29명이 찬성의 표를 던진 걸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직접 병상에서 한 호소도 통하지 않은 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개파 간 권력 투쟁이 시작될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 먼저 오늘 표결까지 급박하게 돌아간 국회 상황부터 최윤경 기자 보도로 보시고 바로 국회와 이 대표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 국회는 종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내 회의로 분주했고 각각 가결과 부결을 호소하는 물밑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대신 박주민 의원이 입장을 전했습니다. 누구 한 명을 구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 하는 이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길어지자 의원석에서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오며 10여 분간 소란이 지속됐습니다. 왜 구속해야 되는지 이유만 말하세요.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좀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표결엔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미국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빼고 출석 가능한 의원 295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67명 중 최소 29명 이상이 찬성이나 무효, 기권표를 던진 겁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현실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가결 결과가 나오자 손가락으로 신호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부결을 기대하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과를 접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사실 오늘 국회에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두 건 더 있었습니다. 현직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려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 소식은 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295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6표로 해임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잼버리 사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내각 운영의 책임이 총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리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총리,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 등 앞서 8차례 총리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했습니다.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물타기하기 위해 해임 건의안을 도구로 삼는 민주당을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해임 건의안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안동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무죄를 확정받은 유우성 씨에 대해 안 검사가 다시 재판에 넘겨 보복성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검사의 권한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JTBC 강연입니다. 지난달 서울대공원에서 수호라고 불리던 시베리아 호랑이가 숨졌습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종이 뙤약볕에서 힘들어 보였다는 목격담이 많았는데 정확히 어쩌다 죽은 건지 저희가 부검 결과 등을 입수해봤습니다. 일단 원인은 심장병과 열사병 때문이었는데 수호가 남긴 기록들엔 동물원에서 나고 자란 멸종위기 동물의 일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옆으로 누운 수호의 몸이 흔들립니다. 걱정스럽네. 어떡해요. 몇 시간 동안 숨을 헐떡이다 죽었습니다. 멸종위기종으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관심과 관리를 받아온 수호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며 죽었는지 서울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수호의 부검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병을 앓았다고 써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한 피로와 현기증 등을 느꼈을 것으로 봤습니다. 간과 폐, 비장과 신장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열사병 때문에 생긴 겁니다. 심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산소 부족이 왔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헐떡거리면서 숨이 가빠지고 그러면서 체온이 높아졌을 것이고 의료 기록도 살펴봤습니다.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려는 무기력증, 눈병, 장염, 다리 부상 등으로 많게는 한 달에 10번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치레가 잦았던 건데 동물원 동물들에게 흔한 일입니다. 동물원에서는 10마리 중 2마리만 제명을 다 살고 나머지는 다치고 병들어 죽습니다. 아주 계획적이지는 않은 그 번식 관행이 동물들에게는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인위적 교배로 태어난 약한 개체들을 제대로 돌보기엔 동물원의 인력도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최근에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는 게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때와 장소를 못 가리면 문제겠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에선 맨발로 걷지 말랐는데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입니다. 등산객이 산길을 올라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오늘로서 326번째 매일 걸어요. 작년보다 지금 한 7, 8배 늘은 것 같아요. 이곳은 맨발 걷기의 성지라고 불리는 서울 대모산 등산로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맨발로 걸으려고 찾아오는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이쪽 벤치 아래를 한번 보면 신발이 놓여져 있는데요. 여기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올라간 겁니다. 몸에 좋다 그래서 우선 몸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입소문을 타고 퍼져가는 맨발 걷기 때문에 곤란해진 곳도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입니다. 이곳은 서울 정릉 입구입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안내판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참배를 하는 경건한 공간이라서 맨발 보행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안내판이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맨발 걷기를 하려는 분들이 점점 많이 찾아오면서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길에 들어서자마자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신발은 벤치 앞에 둔 채로 한동안 맨발 산책을 이어갑니다. 잠시 걷고 가려고요. 꽤 오래 걸으시던데요, 선생님. 알고는 계셨어요? 예, 알고 있어요. 그래? 다 써 있어요, 앞에. 건강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무덤 속에 계신 분도 여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음 치유를 받으면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으시겠냐고. 다른 조선 왕릉도 맨발 걷기 명소가 돼버렸습니다.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리어 저희한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그러느냐? 그 규정이 어디 있느냐? 정릉에 있는 물품 보관함을 찾아와 봤습니다. 맨발로 걸으러 온 분들이 흙 묻은 신발을 사물함에 넣어놓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곳곳에 넣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선릉에서 맨발로 화장실에서 발을 씻고 핸드드라이 거기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발을 또 말렸어요. 세면대가 막히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맨발 걷기를 홍보하는 한 단체는 조선왕릉관리사무소에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심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내 집 앞에서 가까운 데서 맨발을 걷고 싶다. 하지만 맨발 걷기도 가려서 하자는 시민도 많습니다. 다른 곳 걸을 때가 굉장히 많고 굳이 하지 말라는 데서 가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왕릉이니까
보호하는 차원이잖아요. 규제를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각 지역엔 이미 맨발로 걷기 좋은 황토길들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재앙을 지내세요. 남의 무덤에 가서 맨발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다니신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실 만한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든 흙길을 맨발로 걷고 싶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중요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유적지에서까지 맨발로 꼭 걸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